대다수의 사람들이 서울을 더 좋아해요.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다는 말이 결국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저는 영종도 사는데 9호선 직결 결과 GTX로 영종이 호재라는데 여기에 계속 있는 게 맞겠죠? 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환국님께는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서울과 수도권의 A란 동네, 예를 들어서 그게 서울 옥수동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과천일 수도 있고 평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동네와 비교해서 A 동네와 영종, 여러분들이면 영종을 택하시겠습니까? A라고 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디가 좋습니까? 즉, 본능적으로 영종도라고 하는 거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후순위로 밀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영종도에 살고 계신 분이거나 영종도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 호텔 이런 게 들어오고 미단시티가 들어서며 하늘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복합단지들이 들어오고 앞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경제 중심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저는 10여 년이 넘도록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즉 뭐냐? 개발 호재라는 것이죠. 이 말을 나쁘게 말하면은요,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먼저 서울 수도권의 다른 곳을 먼저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영종도가 제대로 되려면 결국 이 인프라와 이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송환국님이 얘기하셨던 영종 사는데 9호선 직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지금 얘기만 나오고 협의만 한 거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져요. 내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정되게 되면은 두 가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 이것들이 움직이는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에 원래 들어서기로 했던 인프라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서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그런 호재가 가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9호선 직결 관과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저는 공항신도시 중에서도 금호 아파트라든지 거기 동원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살까 말까, 이게 갭이 적게 붙었는데 등등 되게 많이 저도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도에서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은 이게 호재가 밀려 여기밖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올라가는 모습이 실제 나타나고 실제 올랐지만 이것들이 엄청난 파급력으로 나타나게끔, 그래서 내가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들어서야 될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전보다 영종도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옛날에 공항신도시 하나만 딸랑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랑 비교가 안 되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 미래 호재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얘기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2008, 9년도 하늘신도시 분양할 때 그렇게 들어갔다가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미래 가치를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종도의 미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건 인정을 하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길 상황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투자처로 더 확실한 부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아님이 9호선 하남 남양주 연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마찬가지죠. 확정되기 전에 뭔가 구체화되는 것들의 움직임이 보여서 여러분들의 투자자의 움직임이 아니라 실수요자들까지 들썩거리는 상황에 대해 오르는 겁니다. 그 전에 오르는 거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롬맘님, 조급하게 뛰어들어 먹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2000년대 초반 먹이가 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 이후 시장에서는 제가 포식자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먹이가 되었던 경험을 복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롬맘님도 앞으로는 포식자가 될 수 있다. 자, 전명왕님이 조금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그 답변이 정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청량리 갭 투자로 진입하겠답니다.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대요. 그래서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매도하겠다. 돈이 없으니까 매도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GTX-A도 곧 개통이고 아파트 단지 부근에 스타필드를 짓는 상황이라서 몇 년을 더 기다렸다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룡님 생각에는 운정 미래가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질문이 개인적인 상황을 질문하는데 시장 전체적인 부분 질문까지 발생을 했죠. 자, 보세요.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저의 생각에 운정의 미래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자, 운정의 미래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장기와 단기를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길게 보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좋죠, 당연히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에 따라서 시장 환경은 변한단 말이에요. 자, 운정의 미래가치가 있고 없고 하는 부분이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부분에 대해서 따라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청량리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답이 나옵니다. 개인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그 답변이 정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미래가치 좋아요. 근데 미래가치 좋다고 청량리 아파트보다 비싸질까요?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 있었죠? 아까 영종도 물어본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울을 더 좋아해요. 그러면 미래가치가 있다는 말이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청량리의 가격이 눌렸을 때 청량리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운정의 미래가치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운정은 청량리라고 하는 부분의 가격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요, 청량리 갭 투자를 하는 과정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가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청량리라고 하는 부분에 가격이 눌렸을 때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청량리예요. 근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오르고 있는 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한 투자가 돼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서 갭이 붙을 때 갭이 적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들이 시장이 지나면서 청량리라고 하는 곳뿐만 아니라 서울 또 일반적인 부분이 상승장을 탔었을 땐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점에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느냐? 외곽이 먼저 오를까요? 중심지가 먼저 오를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심지가 먼저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현상이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청량리가 눌렸을 때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정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뒤쪽이에요. 운정이 좋다 나쁘자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운정을 기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청량리가 눌렸을 때라고 하는 기준점을 잡고 난 다음에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얘가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강남이라고 하는 곳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강남이 치고 나간 다음에 운정 신도시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울에서 외곽으로 퍼져나가면서 올라가는 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운정의 미래가치가 있고 없고가 청량리 갭 투자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움직이는 건 별로인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운정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올라갈 가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량리가 최근에 급격히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벌어진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길게 보면은요, 청량리 눌렸다는 거 언제 눌렸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아까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 단번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는 갈아타기를 할 때 목적은 상급지가 눌렸을 때라고 하는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고, 하급지의 미래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가격이 눌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당연히 공부가 더 필요하겠죠. 근데 가격이 눌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승장 이후에는 항상 조정보합장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격대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살려는 사람들을 주춤하고 팔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어차피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어떤 일정 선에서 가격대가 유지되는 상황이 길게 오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들 호갱노나 이런 거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어떤 특정 시점에 가격이 그냥 이렇게 약간 평평하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눌렸다라고 좀 표현하고 확인하는 게 맞고요. 사실 그거 말고도 더 복잡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공부를 조금 더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월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데, 돌아오는 12월 달에는 아마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풍백님이 직접 오실 예정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 분, 한번 독서 모임 때 책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